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작, 개화와 개혁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7회 기출 문제네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이 조약 중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해 말해 볼까요? 여러분,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은 그렇죠.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따라서 이 문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병인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었어요. 이건 병인 박해에 대한 설명이고 2번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어요. 여러분, 갑신정변의 결과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한성조약, 텐진조약.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의 결과 설치된다. 4번 거중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최혜국 대우 내용이 담겨 있고 거중조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5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양 열강과 조약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언제 체결되었다? 1882년 4월.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건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이거 청나라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체결되었고 핵심 내용은 그렇죠. 최혜국 대후 조항이 최초로 담겨 있고 관세 부과 내용도 담겨 있고 거중 조정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결과 1883년에 최초의 주한 미국 공사인 푸트가 방한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서 보빙사라는 우리나라 외교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조영수호 통상조약 1883년에 체결됐는데 사실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자마자 같은 달에 조영수호 통상조약도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자 1년 뒤 1883년에 재체결된다. 핵심 내용은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그 다음으로 체결된 게 조독수호 통상조약인데 얘도 1883년 10월이네요. 똑같습니다. 앞에 나온 조영수호 통상조약하고 똑같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직후에 체결이 됐는데 이거 역시 독일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자 1년 뒤인 1883년에 재체결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한 게 이탈리아, 이태리. 그래서 조이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으로 체결된 게 조로수호 통상조약. 우리 조선에서는요, 이 러시아를 로서아 또는 아라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조로수호 통상조약. 실제는 조로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이거 특이하게도 청나라의 알선 없이 조선이 직접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특징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조불수호 통상조약.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으니 조푸수호 통상조약이죠. 이거 1886년에 체결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천주교 포교 문제로 이렇게 늦게, 가장 늦게 조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조약 체결로 조선에서의 천주교 포교가 인정되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3회 기출 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 이항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은 그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갔다. 여러분,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일어난 사건은 그렇죠. 1882년 이모군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삼정이정청은 1862년 진주밀란 혹은 임술농민봉기가 계기가 되어서 설치되었다. 2번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이가 세워졌다. 척합이 역시 1871년 신미양요 직후 종로와 전국 각지에 세워진다. 4번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이모군란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4번 정답. 5번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건 강화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던 1875년 운요 사건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모군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모군란 언제 일어났다? 1882년 6월에 본격적인 개화정책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조선 후기 5군영이 무의영, 장어영이 2군영으로 축소되고 시식군대인 별기군도 신설되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게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구식군병들한테 월급이 미지급되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13개월치. 그러다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라고 선해총 도봉소로 불렀는데 나눠준 게 모래가 반, 겨가 반 섞여 있는 쌀이었다. 여기에 눈이 뒤집힌 군병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모군란. 자, 일단 불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선해청 당상이자 평조 판서이자 당시 민씨 척족 세력의 핵심 민겸호 죽여버리고 전 선해청 당상이자 현 경기감사였던 김보현도 죽이고 당시 보수 세력의 지도자급이었던 이채용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부패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고는 결국 궁궐인 창덕궁에도 난입해서 목표는 누구였다? 명성왕후. 명성왕후 처단을 시도했으나 명성왕후는 무예별감 홍계운의 도움으로 구살생으로 몸을 피해 장호원으로 피신한다. 자, 그리고 일본인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불질러 버린다. 이 이모군란의 와중에 권력에서 쫓겨났던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었고 권력을 잃은 고종과 명성왕후는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게 당시 영선사로 청나라에 가 있었던 김윤식, 같이 있었던 어윤중이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한양에 진주하게 되고 청은 이모군란의 배후에 대원군이 있다고 대원군을 납치해서 텐진으로 압송하고 청나라 보정부에서 3년간 유폐시킨다. 자, 이렇게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진압이 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우선은 제물포 조약. 어디와 어디가 체결했다? 조선과 일본. 배상금 지급, 공사관 불탔으니까 돈 물어줘야죠. 그 다음에 일본군 주둔이 허용되었다. 명분은 공사관 경비. 자, 이렇게 이모군란 진압에 결정적인 공을 한 청나라는 드디어 조선 정부의 계산서 들이밀었죠. 그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핵심 내용은 양화진과 한성의 청나라 상점의 개설을 허용해줬고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도 허용을 해주었다. 여기에다가 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요, 이 조약 전문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다 라는 걸 명기해버리는 좀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9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17일에 홍참판이 우종총국에서 개국연회를 열었다.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우종총국 개국연회,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은 그렇죠. 1884년 갑신정변. 따라서 이 문제는 갑신정변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 이후에 일어난 사건 찾아봐라. 1번 시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이건 1882년 이모군란 직후에 대원군에 의해서 별기군이 폐지된다.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건 한참 전이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일본에 파견된다. 3번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아이고 이건 더 올라가네. 이건 1860년대 개항 반대. 통상개화 반대죠. 아예 서양하고는 통상도 하지 말자. 이항로, 기정진. 4번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 장원으로 피신하였다. 이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정강이 발표되었다. 그렇죠.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정강도 발표된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갑신정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시작되었다. 언제? 1884년 10월에. 자, 핵심 인물들은 누구?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들이 주도하였다. 다른 말로 개화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다? 한규직, 이조연, 민태호, 민영익 등 수구파 및 민씨 척족 고관 대작들을 우선 처단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해서 개혁정강을 발표한다. 현재 남아있는 게 14개조. 따라서 이걸 개혁정강 14개조 발표라고도 하죠. 핵심 내용은 청에 강제로 압송된 대원군의 송환을 요구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자라고 되어 있고, 규장각 폐지, 내시부 폐지, 해상군국 격파의 내용도 담겨 있고, 취조법을 개혁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고 조세제도 개혁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재정은 호조로 일어나. 재정 일어나는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혁에도 담겨 있는데 재정을 어디로 일어난다? 호조. 이러면 갑신정변에 등장하는 개혁정강이다. 자, 이 갑신정변은 위안스카이가 지휘한 청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일본의 배신으로 3일 천하로 막을 내린다. 그래서 핵심 지도자였던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당 중심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 두 개의 중요한 조약이 체결됐는데, 우선 한성조약,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핵심 내용은 공사관이 다시 불탔기 때문에 공사관 신축비 물어주고 또 배상금도 따로 물어준다. 그 다음으론 텐진조약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 맺어진 조약인데 왜 이런 조약이 맺어졌다? 갑신정변 때문에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한판 붙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텐진조약을 맺고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다. 그리고 훗날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딱 10년 뒤에 청일전쟁 발발의 빌미가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7회 기출문제네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위정척사운동가 최익현의 활동, 가,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찬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나,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다,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순서를 보자면 우선 여러분 개항 반대 상소 나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네요. 1876년이니까. 그 다음으론 1895년 제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등을 처벌하세요 라는 상소 다가 나와야 됐고, 제일 마지막이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제자 임병찬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가가 나와야 되겠네요. 정답은 나다 가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자, 우리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하고 최익현에 대해서도 정리 좀 해봅시다. 우선 위정척사 운동 보면 시작은 1860년대, 이때 핵심 내용은 통상 반대 운동이다. 핵심 캐치프레이즈 척화 주전론, 서양 세력들하고 화의를 맺느니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누구? 이항로, 기정진. 1870년대는 어떤 내용이었다? 개항 반대 운동이었다.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 세력은 같은 족속들이다. 따라서 일본한테도 문을 열면 안 된다. 누가 주장했죠? 최익현. 이 최익현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소를 올렸는데 이걸 지부복걸 상소라고 한다. 도끼를 짊어지고 궁궐 앞에 엎드려서 올리는 상소. 1880년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화반대 운동. 대표적인 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자,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최익현에 대해서도 단독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따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익현은 1873년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 하야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좀 전에도 봤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 즉 개항 반대 위정척사 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다. 그리고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 박영효, 서광범 등의 처벌을 주장하였고, 그 다음해인 1896년 을미개혁이 단행되면서 단발령이 시행되자 단발령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였고, 제자인 임병찬 등과 더불어 의병을 조직하여서 태인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곧 일제 검거되고 대마도로 이송되어서 일본 땅 대마도에서 1907년에 순국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